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당연히 시황 이야기 처음 하겠죠. 네, 시황인데 한번 과거부터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좀 상기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오의 어떤 약세에 대한 이야기, 이것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주식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관심 종목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제가 최근 뭐 1시간 반 정도의 그 방송을 하니까 다 지치셔서 오늘 좀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과거부터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시장을 좀 보면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제도 조금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과거 때가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을 요 언저리 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언저리 때. 이 언저리 때 시작을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시장이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좀 알고 있었던 교수님이 IMF 전과 이후가 이제 한국 증시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이게 주간 차트로 보는 거 치고도 상당히 무섭게 빠졌죠. 그죠? 이게 지금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더 정확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시장은 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상승이 구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짧지만 가파르게 올랐던, 그 다음부터 이후에 어떤 IT 버블 관련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은 또 급락이 나왔었고, 그렇죠? 급락이 나왔었고, 이 급락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해가지고 이때 9.11 테러가 나왔습니다. 9.11 테러가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됐었고, 9.11 테러 이후부터 시장은 다시 반등했고, 그 다음부터 이 반등에 대한 일정 부분을 뱉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좋은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서브프라임의 시기가 있었던 요 정도의 과거였었는데, 사실 한 요 언저리 때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식시 그 객장에 가서 두꺼운 책을 받아야 됩니다. 두꺼운 책들. 여기에 이제 모든 그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다 나와 있는, 종목들이 다 나와 있는 책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어떤 기업 실적이나, 그때는 미래 추정치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매수를 해서
좀 장기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멋있는 거인지 알았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그러고 나서 요 당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이 과정에서는 나뉘었습니다.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적을 위주로 보는 사람, 그다음에 차트를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는 사람들 모두 다 맞았어요. 요 당시 때가. 요 당시 때는 누구나 다 맞았던 시기. 요 당시 때는 사실 이때 주식으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일부 여기서 이제 거품도 있긴 했지만, 근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요때였습니다, 요때. 그쵸? 서브프라임 시기, 한 1년 반 이상의 긴 하락 기간이 요 시기 때, 뭐를 느꼈었냐면, 사실 요 9.11 때도 제가 10시 반 정도에 뉴스를 처음 보고 알았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늦었거든요. 그때는 다 하한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다 늦었었고, 요 때도 그랬어요. 요 때도 이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했던 사람들이 요 당시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했던 사람들이 서로 다 나는 천재야 하고 있을 시기일 때 요 서브프라임 한 번의 하락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용해지는 구간이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반등하고 나니까 나는 이때 하락을 예상했다. 뒤늦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고백도 아니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요 당시 때 서브프라임 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둘 다 하지 않으면 이거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요 당시 때 계좌가 다 초기화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초기화가 되고 떠나거든요. 이때 벌었던 게 이때 다 끝나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벌었던 게 이때 없어지고, 이때 벌었던 게 이때 없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좋은 구간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져도 요때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초기화되고 빚지고 시장에서 쫓겨나는, 강제로 퇴출되는, 혹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이런 구간들인데요. 요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혼합되어야지만이 가능했던 것이고, 아주 작은 리스크에도 결론적으로 계좌를 매도하거나 이익 실현하는 이 쉬어주는, 그러니까 쉼표인 거죠. 이 쉼표가 중간중간에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번 것을 따로 뺀다든지 혹은 손실이 깊어지는 것을 중간에 끊는다든지 어떠한 그런 것이 없으면 결국엔 계좌가 초기화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 때 이때가 저점이었네,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와 이거 굉장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의미도 없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요때도 느꼈고 요때도 느끼고 했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수 그 자체의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큰 하락들이 나올 때 전조는 지수가 꺾인다거나, 그죠? 지수가 꺾인다거나, 이 당시 때 지수를 가장 많이 올렸던,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대장주들이 꺾인다거나, 그리고 미래의 실적이 아니라 현재, 이 고점, 이 현재 때 거의 최고 실적이 나와요. 보통 최고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일 때가 제일 많아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은 딴 게 없습니다. 중간에 쉼, 매도, 혹은 이익 실현,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은 7년 동안에 갖고 있어서 엄청난 수익이 났더라도 한번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죠? 저희 그 고객 중에 그런 분이 있었죠. 셀트리온을 5년인가 7년 갖고 있어서 꽤 많은 수익을 냈는데 한번 어렵게 매도를 한 최근에 하셔서 이익을 보존한, 그죠? 이것처럼 일단 리스크를,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오르는 것만 베팅을 하는데 하락이라는 것도 반반씩 섞여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1년 중에 상승과 하락이 반반씩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년 내내 상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작게라도 굴곡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내 매매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1년 내내 매매라는 것은 순전히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라는 것에 언제나 좀 쉬어주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매매나 이익 실현이 어렵다면 보조지표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조지표. 저는 요 세팅을 요때 저한테 맞게끔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요 당시 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운이 좋았던 편이라 요 끝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 서브프라임 때도 보면 저는 운이 아주 좋았던 요 구간에서 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는 매수하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요때 주식을 하지 않았었고, 요 당시 때, 요 언저리 때인가? 아니다. 요때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요때 저의 모든 그 매도된 금액을 이제 그죠? 버크서 해서웨이에다가 이제 다 매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외 주식이죠. 워렌 버핏 회사. 에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도 상당히 큰 상승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때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근데 요때를 기억하면, 저도 요때 보조지표를 요 당시였거든요. 요 보조지표 요 당시 때가. 이게 뭐냐면, 지수는 뭐라고 할까요?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수는 보조지표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표는 다 꺾여지고 있는 상황들. 요 당시 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 꼭지가. 이 꼭지. 그래서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통 요런 꼭지 때의 보통 모습들이 어떠냐면 급등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V자 반등. 그래서 놓쳤다라고 생각해서 추격 매수해서 꼭지에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좀 하고 싶다면 중간에 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쉬는 과정에서 어떤 무언가가 힘들다면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보조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뭔가 하나의 원칙 기준은 잡아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때 만약에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금세 V자로 여기서 반등을 해버렸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후회. 이때 내가 손해보고 팔았던 게
이렇게 올라올 건데 내가 왜 팔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아주 해도 안 해도 될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급락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였거든요. 이런 급락이 나올지도 몰랐고, 그래서 몰랐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100% 확신이라는 것은 없고, 그렇죠? 일정 부분의 통계 정도는 있을 뿐이지만 100% 확신이 없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공감이 된다면, 지수가 꺾이거나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가다가 이 꺾이는 부분이 있죠. 근데 또 바로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조정으로 끝날지 하락으로 이렇게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원칙에서 이런 거죠. 이만큼 벌었던 수익을 요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때 쉬어주는 거.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걸 이제 최근에 걸 한번 볼게요. 최근에 거의 시장을 보면은, 이런 것이죠. 저희도 보면은 요때 기업계 최근 들어 가장 큰 수익을 냈었고, 요때 쉬었었죠. 그죠? 그리고 요때 올라가서 요때 또 쉬었었죠. 여기에서 또 요때 쉬었었죠.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매도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요 바닥에서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매도하고 다시 한 30% 정도 비중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쉬는 겁니다. 이게 설령 이렇게 갔던 주가가 이렇게 가면 쉬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주가가 잠깐 꺾인다 라고 하면 쉬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매도를 했는데 다시 올라간다. 이때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다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매수. 왜 그러냐면 이때 이런 큰 하락이 나올지, 이렇게 상승을 할지, 이 하락이 나올지 이 당시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씩 버텨나가면서 끝까지 수익을 내면서 진짜로 자산이 이게 불려지는 것을 느끼려면 중간에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바이오가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는 저번 주부터인가요? 바이오에 대해서 싫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보유한 바이오라든지 종목을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싫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동영상을 안 듣고 있다가 다시 최근에 맞는 것 같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어서 다시 듣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정해서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해요, 시장에서. 근데 요렇게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잠깐 이렇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쉰 것을 또 올라가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려왔을 때 여기서 쉬었던 것을 다시 또 몇 주 만에 올라오면 또 그때가 후회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롭게 매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생기는 이런 큰 장에서 계좌가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사실 큰 일이고, 이것을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제가 오늘 왜 크게 봤냐면,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장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요때 초기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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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초기화되는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작은 어떤 조정인지 하락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냥 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쉬고 다시 상승하면 다시 매수. 기계적으로 감정을 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회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회원이 아닌 분들이 지금 바이오주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매도를 못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이거죠. 누구나 중요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누구나 그죠? 누구나 반등을 기다려 팔려고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심리 상황들인 것 같아요. 누구나 반등을 기다려서 내가 물린 종목을 팔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현재 누구나 반등을 기다리기 때문에 반등이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심플합니다. 대응 방법은 이러한 원칙이 없다면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 위에 보조 지표로는 다이버전스를 좀 많이 보고요. 이거는 제가 봤던 가장 오래된 지표의 3개인데요. 가장 볼린저 밴드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는 이렇게 중앙선을 돌파할 때 매수, 그 다음에 매도는 여기 과열권이 끝날 때 매도,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건 다이버전스를 보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로는 주간 차트에서는 기본 값으로 20으로 보고 표준 승수 2로 보고 해서 이렇게만 딱 이용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뭐 12주 이평선이라든지 60일 이평선이겠죠, 혹은 뭐 50일 이평선, 10주 이평선이겠죠. 무언가를 하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종목 한 매수 단가에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 빠지면 매도, 혹은 그 종목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지면 무조건 매도. 뭐 이러한 무언가의 원칙이 없으면 반등을 기다리는 꼴이거든요. 결국엔 반등하면 팔 거야 라는 생각인데, 그때 보통 이제 계좌가 초기화됩니다. 보통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인드를 누구나 갖고 있을 때 쉽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진짜 반등은 언제 오냐면 그 사람들이 포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난 이제 끝이야, 체념이야, 포기하고 물량을 쏟을 때, 그때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데요. 그 구간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그리고 그런 구간은 운이 없으면 3년 정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약주나 화장품주도 그랬듯이.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의 대응 방식은 실적이 일단 적자인 회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 손해를 봐도 매도인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적자인 회사는 내가 잠깐 머리가 잠깐 좀 혼란스러워서 실수했다라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주식에서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무조건 맞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식을 다 맞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한 종목에 50%가 들어가기도 하고, 왜냐면 난 실수를 안 하니까, 내가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비중이 엉망이 되고 매도 시기를 놓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매수는 잘하죠 보통. 근데 매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주 거품이라기 할 건 좀 뭐하고,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꺾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적 안 좋은 바이오주들은 거품이 빠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은 반등을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하락 이후에는 또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은 도망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망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매도를 못해요, 손이 안 나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한번 계좌가 초기화돼 보면 그때는 이제 바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바뀌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코스피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계속 좀 내려가고 있었죠.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 아래 보조지표도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하락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부터 전량 매도를 계속 했던 겁니다. 요 세 구간에 한해서 전량 매도를 했었던 구간이었고, 그렇죠. 요 정도의 강함이 보이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08년도도 그렇고 과거에도 봤지만 한 방에 무너지진 않아요. 보통 이 반등을 몇 번씩 주다가 꺾이는 경우가 많고, 이 고점 대비해서 이 하락까지가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왜냐면 이때 올렸던 사람들이 이 횡보 구간에 물량 정리하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여기서 밑에서 물 타고 위에서 팔고 물 타고 팔고를 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이 대형주라든지 지수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이 지금 꽤 됐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몇 개월 동안 이런 횡보 구간, 지수의 등락은 있지만 보조지표는 쉽게 살아나지 않는 이런 구간들이 연속이 된다면 쉴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을 한다면, 그렇죠? 반등을 한다면 들어가야겠죠. 저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때 이 빨간색으로 매수하고, 매도는 요 파란색에서 하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일간 차트랑 이제 같이 합쳐서 보긴 하겠죠. 그러니까 요때 매수, 요때는 늦어도 매도, 그렇죠? 다시 요때 매수, 그렇죠? 요 언저리 때 매도, 요때 매수, 요 언저리 때 매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또 뚫으면 매수를 하겠죠. 지금 비중 30%는 들어가 있지만 현재,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요 정도의 수익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겠죠. 요 정도씩, 그렇죠? 요 정도씩의 수익 구간이 생긴다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를 살짝 뚫긴 한 거예요. 코스피에서 살짝 뚫은 상태이고 30% 비중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확연하게 좀 마음 편하게 이쪽에 보조지표도 돌아 나와 줘야,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도 조금 벌어져 줘야 마음을 놓고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은 적게 보유한 상태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일간 차트로 한번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로 지수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볼린저 밴드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보면 볼린저 밴드의 하단 밴드 밖에서 저점을 한번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 위에서 계속적인 어떤 저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었고, 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고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주는 모습, 거기에 보조지표들의 어떤 강세를 확증하는 어떤 보조지표들의 모습과 같이 좀 일치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태그했어요. 지금 일간 차트에서는 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까지 실리는 이 정도 되면 원칙대로 하면 코스피는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좀 가야 돼요. 코스피는 상승으로 이 정도 나왔으면 그렇죠.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은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고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고 거래량이 오히려 되려 늘어버리는, 그래서 코스닥의 모습은 조금 혼탁한 정도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가고 이제 코스닥이 눌렸다가 뒤늦게 간다라고 하면 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누가 갈 거냐라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환율이 들어올 것 같아요. 환율. 예를 들어서 환율이 주간 차트로 볼게요. 환율을 주간 차트로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보조 지표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 얘는 매도가 나오진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상방의 모습보다는 횡보 혹은 하방의 모습이 기술적으로는 좀 더 보여지긴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다만 아직 이게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닥을 잡아줄 수도, 여기가 상당히 이제 치열한 좀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거나 조금만 하락을 하면 대형주들은 가기 힘들겠죠. 수출 대형주들은. 그러면 작은 중소형주들, 실적이 돌아 나오는 IT 정도, 거기에다가 최근에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화장품과 어떤 미디어 컨텐츠와 이런 쪽은 가겠죠. 일부 실적 좋은 바이오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적 안 좋은 거는 다 못 가요. 실적 안 좋은 거 내 종목은 어떠해요? 이거는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하지만 아직도 주간 차트로 보면 이 기준값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 보조 지표들이 언제든 꺾일 수 있다. 근데 가장 빨리 움직이는 매도 시그널은, 여기는 벌써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왔다. 그래서 지수는 환율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대형주들이 좀 힘들어진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못 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지수가 가기 어려워진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어려워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과 어떤 수급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기관들도 좀 비슷한 모습이지만 개인만 샀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뭐 소설을 써보자면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떤 북미 회담, 이게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다음 주 정상회담까지는 어떤 포지션 변화가 그렇게 많기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선반영된 부분들도 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건설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애매한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라는 거죠.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쉬는 구간, 혹은 비중을 아주 작게 놔두는 구간 정도, 신용이 있으면 신용을 다 상환해버리는 이런 구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만 지수가 조금 반등하려는 어떠한 모습도 살짝은 보이긴 하지만 확신에 찬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바이오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바이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인 겁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지금 현재 급락이 맞고 있는 바이오주들도 당연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실적 안 좋은데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좀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 일단 쉬어줘야죠. 반등할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언제 수익 낼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주식은 수익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은 손실 없는 게 목적이에요. 손실을 갖지 않는 게 목적이고,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시장을 만나면 저절로 수익이 납니다. 저절로 수익이 생겨요. 그러려면 손실이 없는 상태의 나의 계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바이오주 50%씩 비중 들어가서 40%씩 뭐 이렇게 50%씩 손실 보고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수익 좋은 구간이 들어와도 물려 있어서 들어가진 못하고 계좌가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비중 조절, 그러니까 바이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 안 좋은 것들은 제가 만약에 그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저는 그냥 뒤도 보지 않고 매도했겠죠. 다음에 반등한다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실적 안 좋은 거는 아예 매수 안 하겠다라는 어떤 무언가의 원칙을 세우고, 만약에 손이 안 나간다 그럼 비중이라도 줄여야죠. 그리고 신용이라도 다 상환해야겠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좌가 초기화돼도 누구를 원망하시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다행히도 일단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다행이긴 해도 이게 우리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삼성전기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경우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되잖아요. 근데 요 두 개의 경우는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 상황에서 이 이전에 끊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이 이전의 기준을 잡아서 일정 비율 넘어가면 매도.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기준이 타이트하면 여기서 매도해버리는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뒤에 이렇게 올라와서 매도하고 이렇게 뒤에 걸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조금 내 기준은 느슨하게 했다면 이런 하락장에서 손절이 좀 늦게 돼서 손실 폭이 많이 줄어들고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거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조금 느슨하게 한 사람들은 이 뒤에 거를 수익을 취했을 것이고, 타이트하게 한 사람들은 이 뒤에 거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지만 요때 걸 지켰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결과값에 대한 것을 고민할 필요 없다. 내 기준에 맞게 그냥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미코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무중 관련해서 공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이고, 왜 이때 안 팔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왜 이때 안 팔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빠지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때 못 팔았던 게 수익률 많이 나왔을 때.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이렇게 와 있으면 이때 팔았던 게 얼마나 아까웠을까 라는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그림에서, 저는 보통 주간 차트를 많이 좀 보긴 하는데, 큰 그림에서 어떤 매도 기준에서 아직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일단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일단 뭐가 될진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과론적인 것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종목 얘기만 몇 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만약에 흐름으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중소형주 IT 쪽이나 일부 실적이 좋아지는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영이라는 종목도 이게 끝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영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매수했을 때가 이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때 마지막 매수를 했었던 거였고, 그죠? 과거에 있었지만 마지막 매수 자리였었는데 한참 동안의 횡보 이후에 다 뚫고 올라가는 이 모습 아주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그죠?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도 일단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하지만 지금은 아주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종목이 좋아도 시장이 안 좋으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위에 지금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뚫고 내려가면 매도이죠. 그렇죠? 하지만 회사 자체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바텍은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현재 아주 강한 회사. 그 다음에 CJ는 이제는 저 4만원의 벽을 뚫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다만 최근에 바이오 쪽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려면 물갈이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시젠 같은 회사나 아미코젠 같은 회사는 보통 내년까지 만약에 본다면 적립식 매매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매월 일정한 비율을 꾸준히 사 모아 나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더 좋은 비전이라는 회사도 지금 다시 상승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러한 살짝 모습이 좀 나오긴 합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금 정도 매수해본 정도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종목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랬었고, 그렇다고 오늘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이쪽 안 좋은 종목들을 신랄하게 다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마셀, 그러니까 저의 원칙으로 만약에 제가 매수했다라면 파마셀, 태고 이런 거 아직은 다 버틸 만한 겁니다. 레고캠 정도. 얘는 이제 매도, 레고캠은 매도. 그 다음에 얘는 한참 전에 매도해야 될 부분이었고, 이 구간에서 셀트리온은 매도 구간을 지나쳤죠. 여기에서는 매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셀트리온을 조금 이제 이익 실현하자라고 한참 좀 됐죠. 제넥신 매도, 이런 거 다 매도입니다. 매도 다 매도예요. 지금 현재 이 애매한 모습, 얘도 지금 아직 애매한 모습 매도. 그러니까 저희 그냥 심플하게 기준 요거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들만 보고 매도, 다 매도입니다. 매도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뭔가 되게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날려야 돼요. 프로스테믹스는 아직은 버틸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락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의 매도 원칙상 버틸만한, 이건 지금 매도 준비를 슬슬 하고 있어야 될 아이진 매도, 안트로젠 매도, 에클론 매도. 메디톡스도 오늘 물량을 확 줄였을 것 같아요. 매도나 얘는 아예 그냥 관심 없는 종목들, 예전부터 매도해야 될, 그렇죠? 얘는 매도.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바이오주에서
바이오주의 처음에 바이오주를 망가뜨렸던 주범은 네이처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 3조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시가총액이에요. CEO도 아주 안 좋은 성향이고, 네이처셀이 처음으로 아주 바이오 시장을 급등으로 만들고 망가뜨려 놓은 주범입니다. 만약에 네이처셀을 보유한 분들은요,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손실 봐도 매도. 앞으로 이게 저는 더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주범들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주범들이 있습니다. 이 주범들이 있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범들. 특히 주범들이 꽤 많아요. 지금 메디포스트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다 처음부터 매수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나 인정, 앞으로는 안 해야지 하고서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저희 회사를 호감을 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이 절반 정도가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얘기해야죠. 그죠? 뭐 얘기해야 되고,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쪽이 많이 없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제약바이오주를 계속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실적이 다 안 좋아요. 다 어떤 스토리.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회사들이 조용하게 연기를 한다든지 뭐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직도 공매도가 극성입니다. 셀트리온은 늦어도 요때가 매도 마지막 타이밍이었습니다. 요때. 그렇죠?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셀트리온처럼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반등 구간이 나와요. 보통 반등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 조절만 잘 했다면 혹은 매도하고 기다린다면 가장 좋겠지만, 매도가 안 된다면 물량을 좀 조절했다가 셀트리온 정도는 기다리면 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인내가 이렇게 만약에 하락이 여기까지 이어졌을 때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냐면 물량이 고르지 않고 신용을 쓴 사람들은 못 버티거든요. 그때 마지막 출회되는 물량에서, 포기되는 물량에서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때 매도하고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을 잠깐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지금 구간은 코스피가 확실하게 하락 반전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100% 손 놓을 때는 아닙니다. 관심을 가질 때이고, 이런 거죠. 시장이 이렇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럼 나는 시장이 좋을 때만 주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매도는 그럴 수 있지만 계속 하락장에서도 관심은 계속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해야 돼요. 주식을 해야 되는데 매매 비중과 쉬어주는 그런 것들을 중간에 썩자라는 거지,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은 다음에 큰 시장을 바닥부터 못 들어오고 꼭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갖고 계속 주식은 하되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잠깐 쉬어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수급이 눈에 띌 정도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지수가 2500포인트를 자신감 있게 돌아서느냐. 근데 최근에 코스피가 거래량이 확 늘었거든요.
이게 손바뀜인 건지 자신감에 찬 어떤 무언가인지 조금 지나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요것을 가장 눈에 띄게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돌아설 때 최고의 실적을 가진 종목들을 선택해서 비중 조절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드릴 말씀은 대부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주들 중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제가 현대건설이란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만약에 테마주, 남북경협주를 한다면 현대건설 정도는 하려면 현대건설이나 GS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이왕 테마주를 하고 싶다면. 그래도 해외 실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테마가 없었더라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었던 종목 플러스 테마가 들어가면 그나마 낫죠.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래 실적도 있는데 테마까지 합쳐진 거가 차라리 더 안전하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사실 안 하거나 아주 작게 한다거나 뭐 요 정도이지만 그래도 남북경협 관련한 테마주를 한다면 현대건설, 뭐 GS건설 뭐 요 정도로 보입니다.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폭이 커서 그건 제외하고 요 정도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오늘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혹시 주식에 대해서 바이오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회원이 아니어도 상담을 해서 손실을 줄여 나가는 게 좋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회사에 전화해서 화면 관리자라든지 혹은 뭐 저라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 한번 좀 해서 같이 좀 고민을 좀 나누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해서 고민을 여쭤봐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시장에서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수가 움직여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